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어제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오늘은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뭐 나쁘지도 않았죠. 오늘 강보합보다는 조금 더 한 0.3% 정도 양시장이 다 올랐으니까 미국 시장하고 좀 비슷한 거죠. 나스닥이 좀 빠졌으니까 우리가 좀 더 좋았던 거죠. 뭐 미국 시장보다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못 갈 애들은 좀 못 갔지만 갈 애들은 확실하게 가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잘 해놓으신 분들은 오늘 생각보다는 훨씬 좋은 흐름이었고, 특히 어제 급락장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던 그런 분들은 오늘 아주 뭐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어제 좀 제가 그 비중을 작게 해서 매수했던 종목들이 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 어 비중이 좀 컸던 2차 전지주가 어제 빠졌었다면 오늘 뭐 다 회복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뭐 또 그 엔터주 오락주들 요즘에 좀 굉장히 잘 가잖아요. 제가 좀 최근에 발굴해서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그 멤버십 회원들께 소개해드리고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오늘 뭐 장중에 9%대까지 올라갔다가 뭐한 7% 정도 또 오늘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대형주, 엔터 대형주들도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아직 못 간 소형주, 엔터주, 중소형주들도 찾으면 정말 좋은 종목들이 아직도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엔터주를 물론 한 제가 좀 최근에 좀 강조하기 시작한 지 2, 3주쯤 된 것 같죠? 계속 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종목들이 섹터가 지금 2차 전지 수소 위드 코로나였는데 위드 코로나 안에 이제 엔터를 제가 엔터 뭐 카지노 면세 여행 항공 뭐 이런 종목들을 사자고 지금 계속 한 최근 한 달 정도 됐나요? 뭐 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끔씩 그 중소형주도 그렇고 좀 대형주도 그렇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잘 가지는 못하다가 요 최근에 지금 계속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 같은 대형 종목도 지금 엄청나죠. YG도 그랬고 YG만 좀 간다 싶었더니 오늘 JYP, SM 이런 종목들 다 뭐 9%, 7%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2차 전지주는 지금 역시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외부 요인으로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서 빠졌던 어제,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하루였다면 그대로 오늘 이제 그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에 좀 눌려있던 종목들이 팍팍 튀어오르고 오늘 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렇게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이제 못 간 애들한테 골고루 낙수 효과가 쭉 떨어지고 있는 지금 시점은 그동안에 잘 갔던 대형주들 그리고 그동안에 잘 갔던 섹터 쪽에 눌려 있을 때 매수를 어제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저랑 상담하시면서 매수를 하셨죠. 어제 너무 좋았습니다. 그 LNF, 뭐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뭐 후성, 또 동화기업, 최근에 이제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동화기업은 지금 최근에 한 두 달 그 사이에 한 세 번인가 제가 뭐 추천도 해드리고 또 종목 분석도 해드리고 계속 관심 갖자 너무 좋은 종목이다 좋은 종목이다 강조를 워낙 많이 했던 종목인데 오늘 급등을 해서 정말 기분이 아주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주를 소개해 드리는데 제가 지금 어, 어떤 그 보석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금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저의 관심 종목 중에서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역시 제가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외국인 수급. 오늘은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종목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이 특히 또 많이 샀던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14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그냥 눌리면 눌리는 대로 사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이니까요.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스피는 539종목이 올랐고 316종목이 빠졌습니다. 0.28% 올랐고요. 코스닥은 704종목 올랐고 634종목이 빠졌습니다. 0.18%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기관만 팔았고 코스닥은 외국인만 팔았습니다. 조금 기관과 외국인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의 혼조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장중에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하락세로 이어졌지만 미국 국채 금리의 안정화로 인한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며 상승 전환 마감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또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 약세 등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장중에 기관과 개인의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코스닥 분석을 소개 안 해드리려고 하다가 코스닥 분석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그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 완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한 건데, 오전에 미국의 부채 한도 유예 법안에 대한 양당의 합의 도달 발표 소식에 셧다운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최근 증시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수가 0.18% 상승 마감했다는 분석 하나와, 또 기관 외국인의 자금이 집중된 오락 문화 업종이 급등한 가운데 미국의 전기차 업체의 뉴욕 증시 상장 기대감으로 전기차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사실 지금 코스닥 시장의 분석 오늘 이대로 지금은 2차 전지와 그 엔터주의 흐름이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걱정했던 그 부채 한도 유예에 대한 그 합의가 나왔다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시장을 눌렀던 그 악재가 해소됐다는 뜻이에요. 오늘 아마 미국 시장이 좀 더 좋게 흘러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 시장은 아마 오늘보다 더 좋을 겁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 미니 나스닥 선물 보면은 0.45% 올라가고 있습니다. S&P도 0.35% 올라가고 있고요. 0.3% 정도였는데 지금 0.4%대로 올라갔고, 방금 또 0.46%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내일 미국 시장이 그 더 좋을 거고 우리 시장은 더 좋을 거고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뭐 이제 악재가 없어요. 그리고 홍다도 좀 어제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흐름이 아주 나쁘지 않고 좋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 삼성전자가 보합이었는데 대신에 SK하이닉스가 3% 올랐고요. 또 네이버 강보합, LG화학, 카카오, 현대차가 1%대 올랐고요. 크래프톤도 0.4%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LNF가 또 천보까지가 좀 올랐고, SK 머티리얼즈,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이 나란히 올랐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어느새 시총 13위까지 올라왔고요. 그동안에 진짜 엄청난 그 흐름을 보여줬던 한국 BNC가 20% 급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745억 원이 늘었고요. 코스피에서 SKC 오늘 대형 악재가 나왔는데, 그렇지만 또 SKC의 앞으로 이제 중장기 흐름상 이 정도 빠졌으면은 저는 뭐 충분히 그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단숨에 그냥 다 반영을 해버렸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공매도 거래 대금 크게 늘었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 코스피는 HMM, SKC, 네이버, 셀트리온, SK하이닉스의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아난티, CIS,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 지누스, 대우조선해양, 신세계, 롯데쇼핑, 한온시스템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다원시스, 스튜디오 드래곤, 원익 IPS, ITM 반도체, 젠백스의 순이었습니다. 뭐 워낙 재밌는 기사들 많이 나오는데, 지금 파죽지세 2차 전지 관련주 지금 담아도 될까? 이런 궁금함 너무 늦었죠. 이제 이미 벌써 한 2달, 석 달 정도 전부터 지금 매집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
이제서 이걸 물론 뭐 아직 늦진 않았죠. 아직 늦진 워낙 많이 갈 거니까 더 갈 거니까 한참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담아도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연히 담아도 되죠.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갈 건데. 근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그거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눌려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눌려가죠. 종목별로 계속 순환하면서 눌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좀 덜 간 종목을 발굴하고 그런 종목들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아무거나 막 담았다가는 지금 다른 종목들 오늘 내가 산 종목이 안 가고 다른 종목들만 막 가다가 바꿔 탔더니 또 내가 어제 판 종목이 또 오늘 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상대적으로 좀 덜 간 종목, 그리고 펀더멘탈이 탄탄한 종목,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 그다음에 계약 수주 이런 것들이 확실히 뒷받침되는 종목, 이런 종목 위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는 앞에 소개가 지나갔고요.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투자가 이어지는 시장 환경이 주효했다. 양극재 소재 업체 에코프로비엠은 최근 10조 원 규모의 대형 수주를 이뤄냈고, LG화학 배터리 화재 문제는 GM 측이 LG화학과의 배터리 생산 재개 의사를 밝히며 일단락됐다. 또 SK이노베이션이 현대차가 최근 발주한 아이오닉 7의 배터리 물량을 전량 수주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다. 또 포드 그 계약도 있잖아요. 그래서 업계는 당분간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연말 수주와 공급 확대 이벤트가 계속 예정돼 있어서다. 이르면 올해 연말 폭스바겐발 대규모 배터리 발주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 여기에 SKC 얘기도 나왔고 에코프로비엠 얘기도 나왔는데, 에코프로비엠은 뭐 앞으로 더 잘 되겠지만 SKC는 오늘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금융투자연구원 인터뷰가 언제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조금 인터뷰가 어울리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증시 이끌던 삑 흔들 2차전지만 파죽지세, 이런 제목의 기사도 실렸고요. 지금 사실 엔터주하고 2차전지 말고는 지금 잘 가는 종목 자체가 없어요. 섹터 자체가 계속 단기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볼까요? 종목 14종목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냥 순서 무순서입니다. 그냥 제가 편의대로 그냥 갖다 붙였고요. DI 동일 보시면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죠. 오늘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일 주가 오를 것 같아요. 그죠?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이틀 연속으로 크게 빠졌다. 주목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DI 동일 괜찮은 종목이고요. SKI 테크놀로지 대규모로 양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3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매수세 심상치 않은 상태에서 개인만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약간 더 밀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LG화학 지금 최근에 그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무섭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느새 70만 원에서 77만 원, 78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6일 연속 외국인이 샀고 기관도 3거래일 연속 매수, 최근 한 달간 외국인 138만 주 매수, 기관 61만 주 매수, 개인만 201만 주를 팔았습니다. 오늘 살짝 눌렸지만 더 가기 위한 눌림이지 전혀 뭐 개의치 않고 주가는 더 올라갈 거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이 종목 피하고 싶어요. 자, 대주전자재료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흐름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근데 한 달 전 5만 6천 원에서 지금 10만 1,200원까지 2배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좀 많이 올라온 것도 맞아요. 근데 외국인이 지금 105만 주 한 달 동안 계속 혼자 사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오늘 같은 날에는 대주전자재료는 조금 더 봐도 되겠다. 자세한 건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기업 오늘 양매수 들어오면서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9%대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11,700원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지금 아직도 거래량이 오늘 어제 34만 주에서 오늘 102만 주,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터졌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이 탄력을 받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삼성 SDI 오늘 외국인만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개인이 오늘 매도를 했는데 매도세는 약했습니다. 상승 9,000원 올랐지만 상승세가 크게 터지기는 좀 어려운 수급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외국인이 매수하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이틀 연속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상황을 좀 지켜보고 같이 매수하면 좋겠다. 아직 여유가 좀 올라갈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고요. ITM 반도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종목인데 공매도의 공격도 받고 있고 수급도 별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양매수가 오늘 들어왔고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최근 한 달간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1200원 올랐지만 주가 자체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이제 반등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조금만 올라가면 공매도가 극성을 부리는 그런 종목이어서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워낙 기본기가 좋은 종목이어서 저는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오늘 역시 외국인들이 8만 3천 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계속 팔고 있어요. 개인이 오늘 7만 7천 주를 덜어내면서 2만 원 넘게 올라갔습니다. 어제 빠졌던 것 뭐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연기금만 계속 팔고 있지만 금융 투자가 계속 사고 있어서 외국인과 함께 금투가 밀어 올리면 주가 더 갑니다. 저는 뭐 더 갈 거라고 보고요. 아유, 너무 이 10조 원 계약이라는 것이 아직도 멀었어요. 더 올라가야 돼요. 이 지금 뭐 그 매출 규모, 그러니까 추가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또 생산 캐파를 늘리는 그런 것들이 100% 가동이 돌아갔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매출이, 지금 매출액이, 연매출이 아직 1조 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10조 원짜리 계약이 3년 뒤에 발효가 된다. 그러면 에코프로비움 3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액으로만 보면 지금 이 주가보다 11배가 올라야 되는데, 뭐 한 30만 원 정도부터 출발했다 치더라도 300만 원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단순하게 그냥 뭐 5배만 간다고 쳐도 150이 가야 되니까 46만 원이라는 이 주가, 이런 뭐 30에서 46이 됐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한 3년 투자한다 생각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저는 조금 길게 보고 그냥 꾸준히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한 달 전 뭐 31만 원, 32만 원 할 때 주가가 그 정도 할 때 물론 20만 원대에서 또 갑자기 올라가는 주가였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어느새 50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아, 그때 30만 원일 때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나중에 뭐 한 80만 원쯤 가 있을 때 아, 그때 한 45만 원, 한 50만 원 할 때 살 걸, 이럴 거예요. 이 에코프로비엠의 계약의 그 파워는 그런 정도인 겁니다. 그리고 LNF도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고 오랜만에 개인이 매도했네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5일 만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700원이 올라갔는데 아직은 약간 약해요. 강하지 않아요. 어제 빠진 것보다 좀 떨어졌죠. 에코프로비엠하고 비슷하게. LNF는 지금 실제로 어떤 눈에 보이는 실적을 막 만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치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거품이 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하는 종목이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달 전에 11만 원이었는데 지금 18만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도 맞다.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엠플러스, 제가 아주 애정하는, 좋아하는 종목인데 주가가 많이 눌렸었다가 무슨 악재만 나오면 하여튼 다 껴있어요. 너무 안타까웠는데 최근에 수급이 막 개선이 되고 있고 그 중심에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00원이 상승하면서 다시 13,000원대를 회복을 했는데 이게 12,000원, 13,000원 갈 종목이 아니거든요. 벌써 한 2만 원 정도 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종목인데 글쎄 지금 좀 관심 갖고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엠플러스 진짜 애증의 종목입니다. 저도 투자를 했었던 종목이고 또 추천도 여러 번 했었던 종목이고 그런데 애증의 종목인데 이제서 좀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올라왔는데 이건 뭐 추세를 좀 더 보면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아,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500원 빠졌어요. 어제 12,000원 올리고. 더 올릴 거라는 뜻이에요. 눌리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매수, 추가 매수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뭐 앞으로 한 3년, 2, 3년, 한 3년 정도 뒤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누누이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 포스코 케미칼을 얼마나 강조했는지는 멤버십 회원들이 잘 아세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되게 잘 갈 거라고 보고요.
14만 원, 13만 원, 14, 13, 14, 15만 원 할 때 그때 진짜 이걸 빨리 사 모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벌써 18까지 가까이까지 왔어요.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고 아마 갈 겁니다. 그리고 PNT 보석 같은 종목, 굉장히 보석 같은 종목이고요. 이틀 연속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저께 그 1200원 빠지고 나서 400원, 550원 이틀 동안 이만큼 올랐는데요. 더 올라갈 거예요.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살짝 눌려서 가지만 빠지진 않잖아요. 그냥 살짝 횡보하다 다시 올라가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보석 같은 종목들 꾸준하게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시간을 보겠습니다. DI 동일 0.32% 1000원이 오른 31만 8천원에 마감했고요. LG화학 0.13% 1000원이 오른 77만 7천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0.44% 1000원이 오른 22만 7천원에 시간의 거래 마감했고요. SK이노베이션 0.19% 500원이 오른 26만 5,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동아기업 0.66% 600원이 오른 92,10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대주전자재료는 0.1% 100원이 빠졌습니다. 10만 1,1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 SDI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ITM 반도체 0.46% 200원이 오른 43,7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비엠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M플러스 0.75% 100원이 오른 13,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LNF 0.28% 500원이 빠진 17만 8,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PNT 0.15% 50원이 오른 33,4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0.85% 1,500원이 오른 17만 8,500원에 시간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종목들 쫙 소개를 해드렸는데 차트 보겠습니다. DI 동일 지금 그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오늘도 음봉이 나왔었고 아래쪽에 61선 아래쪽에 초록색 61선 빠지게 되면 61선까지 빠졌다가 아마도 그 지지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매물대 길게 뻗어 있는 매물대의 아래쪽 32만 한 4,500원 요 정도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LG화학 보시면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다가 쭉 한번 횡보를 하다가 다시 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은 너무 도깨비같이 주가가 움직이면서 곳곳에 장대 매물대를 긴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있어서요. 지금도 위쪽에 77만 8천원 정도 자리에서 좀 저항을 받으며 눌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고요. 빠지게 되면 아래쪽 매물대 70 한 5만 9천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빠져도 75만 9천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SK이노베이션은 흐름 굉장히 좋죠. 241선 터치하고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드디어 위쪽에 긴 매물대 앞에까지 왔다. 26만 8,600원이니까 26만 한 9천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가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오늘도 그랬죠. 그리고 빠지게 되면 아래쪽 121선과 매물대 하단이 만납니다. 26만 2천원 부근에서 지지를 좀 받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SKI 테크놀로지는 흐름 뭐 나쁘지 않은데 그 최근에 61선 이탈했을 때 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아쉽죠. 이제 어느새 매물대 거의 위에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눌린 자리가 매물대 위쪽 매물대 하단이에요. 22만 9천원쯤 되는 자리에서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빠지게 되면 22만 3천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또 대주전자재로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5일선은 어느새 지금 5일 동안 횡보했기 때문에 5일선이 닿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11선 올라오고 있고 21선 올라오고 있는데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주가가 튀긴 튀는데 내일은 아닐 것 같고요. 약간만 더 11선도 조금만 더 올라와 주기를 그런 그 상황에서 지금 RSI 지표도 80포인트까지 올라와서 상당히 과매수 구간에 있다. 약간 더 횡보하거나 조금 아래로 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동아기업, 오늘 너무 많이 올랐죠? 동아기업은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가능성은 있다. 추세상 약간 더 올릴 수 있겠지만 바로 빠질 겁니다. 이 RSI 지표도 이제 과매수 구간에 들어섰고요. 어느새 진짜 와, 7만 한 7천 원대에서 9만 얼마까지 이틀 만에 올렸기 때문에 뭐 동아기업은 글쎄요. 지금 추세로 보면 약간 더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갈 수는 없다. 지금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흐름은 아주 이 앙증맞게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횡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19,000원, 빠지게 되면 17,800원에서 각각 저항과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요. 자, 삼성 SDI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도 너무 흐름이 안 좋다가 이제 121선에서 이틀 바닥 잡고 올라가고 있죠. 뭐 수급이나 이런 걸로 차트로 보면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약세 이게 하락을 끝에서 바닥을 잡고 상승 반전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저점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는 유효한데 한 방에 사기보다는 조금 그 천천히 비중을 늘려가는 정도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모양이 바닥을 잡고 딱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좋은 자리는 맞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ITM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ITM 반도체도 역시 많이 빠지다가 이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양봉이 나왔는데 역시 이제 바닥 부근이기 때문에 뭐 매물대고 뭐 가장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위에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그 5일선, 11선 하는 이평선들의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흐름이 바로 막 급하게 개선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한번 보면요. 어, 너무 좋죠. 사실 최근에 가장 좋은 종목인데 어제 11선을 살짝 이탈하더니 오늘 5일선, 11선을 다 회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매물대까지 올라갔고 RSI 지표가 88포인트까지 갔다가 오늘 70포인트 장중에는 뭐 어제 오늘 67포인트, 66포인트까지 빠졌었다가요. 다시 쫙 올라왔어요. 75포인트, 6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역시 오늘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고 추세상 약간 더 밀어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 더 횡보하지 않을까. 지금 갑자기 더 뚫고 막 급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RSI 지표를 봐서 알겠지만 이 과매수 물량을 상당히 덜어냈어요, 어제. 그래서 약간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5일선, 11선이 거의 만났기 때문에 5일선이 조금 더 위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NF도 보면요. LNF도 굉장히 좋죠. 흐름 좋은데 그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약간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5일선이 머리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항을 받았잖아요. 내일도 18만 4천 원 부근이 저항선이 될 거라고 보고 빠지면 17만 한 2천 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빠졌던 RSI 지표도 다시 과매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도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최근 뭐 어제 너무 장대 양봉이 나왔고 오늘 추세를 조금 더 밀어 올리다가 윗꼬리 달고 쭉 내려왔습니다. 18만 원대 뚫고 올라갔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5일선 올라오겠죠. 11선도 완만하게 올라오겠죠. 이평선들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와 줘야만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M 플러스 워낙 뭐 밑에까지 빠졌다가 12,200원까지 빠졌다가 어제 오늘 이틀 올린 건데요. 진짜 너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오늘 이제 이 21선 노란색 21선 저항 받았는데 내일은 그 바로 위에 있는 매물대 13,700원쯤 되는 자리에서 저항선
그리고 아래쪽에는 13,000원짜리에서 지지선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NT 그렇습니다. PNT 급등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쉬어가는 거 좋은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모이거든요. 지금 5일선이 10일선에 닿자마자, 어제 오늘 닿자마자 바로 튀는 거거든요. 그리고 5일선이 이렇게 한 번 더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죠. 튀어 오르면 다시 급하게 20일선도 쫓아 올라오고 10일선도 쫓아 올라가고 5일선이 다시 간격을 싹 벌리면서 급등하는 모양새. 지난번 그 8월 이제 8월 초쯤에 있었던 횡보, 8월 말쯤에 있었던 횡보, 이 라인 구간하고 좀 비슷해요. 좀 더 밀어 올릴 수 있다. 굉장히 좋다. 그리고 아직도 뭐 RSI 지표 같은 거 봐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저 오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 너무 많이 갔던 종목이나 이렇게 그 급등을 해버려서 이제 이거 어, 못 샀는데 하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아쉬웠다고 해서 사지 마시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좀 덜 간 종목, 또 좀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려고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보면 어떨까. 결국 2차 전지는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속해 있는 종목들이 골고루 어떤 낙수 효과를 누리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될 거다. 그래서 결국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의 차이일 뿐, 지금은 약간 천천히 가고 있는 애들을 상대적으로 좀 봐야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번 그 2차 전지를 말씀드리다 보면 막 보여요.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잘 가겠구나, 저런 종목들이 잘 가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고, 실제로 오전장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야, 기가 막히구나. 이게 반복돼서 그래요. 계속 한 두 달 가까이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짧게 짧게 이 수익이 순환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